412번 볼게. 다음 두 학생의 대화에서 여학생의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자. 이 물건 내부에 균열이 있다고 해. 잘라보자. 어떻게 알아? 잘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 방사선을 투과시켜보면 알 수 있어. 이게 뭐야? 그냥 맨 마지막 질문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차 방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실근과 허근을 갖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얘가 뭐야? 질문에 답변이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양수면 실근, 0이면 여기도 실근, 음수면 허근이죠. 그러니까 답답을 구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야. 그냥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약간 뻔한 당했습니다.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실근과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13번 볼게. 진영이는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판별식 d를 구해보면 가해서 2b-의 제곱이니까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꼴 되겠죠. 그렇죠? 이거의 부호를 정리하려고 했더니 얘를 4로 묶어보니까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꼴이 됐죠. 그래서 이걸 쪽에서 우리가 뭘 유도했냐면 4분의 d를 유도했고요. 짝수 공식에서 근호 안에 들어가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로도 우리가 근을 판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식의 숫자를 줄일 수 있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414번도 볼게. 얘는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교과서에 실렸던 개념들 가지고 좀 장난을 좀 친 거. 414에서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 c의 꼴 0이 있으면은 a하고 c의 부호가 다르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는다. 그 까닭을 써보자죠. 여기도 마찬가지 판별식 b를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죠. 맞죠? 근데 a하고 c의 부호가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다르면이니까 a하고 c가 부호가 서로 다를 때 a 곱하기 c의 부호는 어떻게 돼? 부호가 반대인 걸 곱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겠지? 맞아? 그러니까 b제곱은 0보다 크고요. 그 마이너스 4ac도 얘가 이제 마이너스 4 곱하면 0보다 크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값 b제곱 마이너스 4ac도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a하고 c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무조건 두 분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넘어가면 되겠지? 실제로 이제 판별식을 쓰는 문제들 415번 볼게. 415번 보면 a가 실수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ax 그리고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에서 근을 판별하시오. 여기서 판별식 d를 쓰게 되면은 b제곱 9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1꼴로 해서 판별식을 쓸 수 있을 거고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9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 제곱에 분배되면서 플러스 4니까 얘가 결국 나오는 식의 모양이 5a 제곱 플러스 4죠. 식 정리만 좀 꼼꼼하게 해주고 나면 얘는 양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커? 4보다 클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니까 뭐 쓰면 0보다 크다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판별하시오. 그 다음에 416번은 얘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4-k 이퀄 0에서 그러니까 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k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죠. 그러니까 두 실근 가질 때, 중근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일단 뭐부터 쓸 거면 판별식부터 쓰는데 뭐 사실은 이제 판별식은 그냥 써도 되긴 해. 어차피 뭐 숫자가 금방 약분이 될 거여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얘니까 4 빼기 k까지. 그렇죠? 이렇게 써서 그냥 부호를 판단해도 되고요. 식을 정리해서. 그렇죠? 뭐 얘로 그냥 쓸까? 16 마이너스 16 그리고 플러스 4k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4k죠. 그냥 그 썼을 때 얘가 0보다 클 때 두 실근 1번의 답이 돼서 k가 0보다 클 때가 1번 두 실근을 가질 때가 될 거고요.
얘가 0이 돼서 이번 문제는 K가 0일 때 중근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0보다 작을 때가 돼서 세 번째는 K 값이 0보다 작을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화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H당초 4분의 D 를 쓰면은 그래도 좀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게 B 다시의 제곱해서 4에다가 마이너스 A 쓰니까 얘가 이제 좀 생각하기 편하긴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K로 나와서 0보다 크면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2 화분을 가질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4분의 D를 쓰는 경우도 연습 겸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417번 봅시다. 얘도 이제 한 면씩 그냥 쓸 건데 밑에 세 개는 한번 해볼까? 밑에 세 문제는 한번 해볼게. 417부터 419까지 한번 각자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풀이할게. 그래도 한번 좀 직접 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한번 그래도 풀어보자. x제곱 플러스 6x 빼기 kx 플러스 8은 실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판별식은 D1이라고 합시다. D1인데 이게 4분의 D1 하면은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이제 플러스 K 빼기 8로 그리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제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나왔겠죠? 됐죠? 그다음에 두 허근을 갖는 거니까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이 D2라고 하면 얘도 4분의 D2로 구하면은 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가 돼서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0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식을 세우다 보면은 이제 다가 없을 뿐인데 되게 편해. 워낙에 편해서 얘를 정리하기 편하긴 해요.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남는 게 2K 빼기 9가 0보다 크다죠. 맞나요? 그렇죠? K 값에 보면은 크다 2분의 9보다 크다 9니까 두 허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죠. 작다니까 얘도 부등호방이 반대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밑에 정수 K는 0하고 1, 2, 3, 4까지 해서 모두 5개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해서 5번이 더 되겠죠. 418번은 다음 2차 방정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가질 때 얘는 이제 뭐부터 해결하냐면은 중분을 갖는다부터 해결. 중분을 갖는다 해서 판별식 마찬가지 4분의 D를 좀 쓰면요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2K 플러스 M의 제곱 2분의 B 다시 제곱이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K 제곱 빼기 K 플러스 M 콜이고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K에 관계없이 얘가 중근이니까 0이 될 거고 얘를 K에 대해 정리하면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해 정리 4K에 플러스 M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 제곱에 플러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4M꼴 되겠죠. M꼴 0이다 이렇게 정리 4K 제곱은 사라질 거고 K가 들어간 것들을 묶으면 얘랑 얘를 묶어서 4K로 묶어줬을 때 M 더하기 1로 묶일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K가 없는 거 묶으면 M제곱 마이너스 4N 이꼴 0이죠. 얘가 문제에서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주어진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K에 대한 상등식이 되기 위해서 K의 개수가 0, 상수항에 해당되는 게 0. 그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면은 M 이꼴 마이너스 1이고 그때 N 값은 4분의 1이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맞아? 그래서 M 더하기 N을 두 개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마지막 419번 볼게. 419번도 인수분해랑 좀 엮여서 문제인데 할만 있을 거야. 이제 419번 한번 풀이를 천천히 보면 A에다가 1 플러스 X 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2CX 에다가 플러스 B에다가 1 마이너스 X 제곱이다. 얘가 0이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중분을 가질 때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순서에 따라 구하시오. 얘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해서 뭐 일단 전개부터 해주면은 플러스 2CX 뒤쪽에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B에다 마이너스 BX 제곱 이꼴 0이다. 그럼 X가 들어간 2차항 부분 모아주면은 A 빼기 BX 제곱이고 1차항 부분은 2CX 그리고 상수항 부분은 A 더하기 B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분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4분의 D를 또 쓰면은 B-에 해당되는 게 C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 상수항 H 그래서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로 정리 그리고 얘가 0일 겁니다. C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제곱이고 얘가 0이니까 A제곱 빼기 C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꼴 0이고 얘를 A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얘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얘가 이제 어디서 뭐가 성립하는 식이냐면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될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세변의 길이 이런 문제. 그래서 약간 판별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2차 방정식 근각계수 관계. 근각계수 관계는 아까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문제를 그냥 바로 풀자. 문제가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이면은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우리가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정리를 했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가 될 거라고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절대값 A분의 그 판별식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를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켈레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보여봤으니까 문제 속에서 보여봤으니까 얘는 그냥 이제 개념만 정리를 한 번 더 합시다. 켈레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서 어떤 단서가 붙어야 되냐면은 이 개수와 상수항이 C가 유리수일 때, 유리수라는 말이 붙고 어떤 근이 여기서 표현을 좀 따라가볼까? P 플러스 Q 루트 M, P 플러스 Q 루트 M에서 무리수에 대한 어떤 한근이 나왔어.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그럼 다른 한근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P 루트 M 꼴로 해서 무리수에 대한 어떤 켈레근을 갖는다. 이건 이제 중산범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한근이 P 플러스 Q I라는 복소수근이 나오면 다른 한근은 P 마이너스 Q I 꼴이 돼서 Q I 꼴이 돼서 복소수에 대한 켈레근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켈레근이 되는 전제 조건까지 우리가 확인을 같이 해주면 돼.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x제곱에다가 2루트 2 x 플러스 a 뭐 이런 꼴이 나왔어. a가 유리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뭐 이런 꼴이 나왔어. 여기서 1 마이너스 루트 2다라고 해서 켈레근을 쓸 수 있을까? 글쎄. 왜냐하면 개수가 무리수가 섞여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좀 주의.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실수가 아닌 경우에서 i의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c 꼴하고 한근이 1 플러스 i 꼴이야. 이런 경우에서도 우리가 켈레근을 쓸 수가 없다. 개수가 이제 무리수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에 벗어났어. 그러니까 교육 지침에서 개수가 무리수인 걸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침이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약간 정보가 좀 늦는 학교들 있잖아. 실제로 출제가 되긴 해요, 가끔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켈레근 쓸 때. 그렇죠? 그래서 직접 대입하거나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직접적으로 써서 풀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각계수 관계 써서 두 분의 합이 여기다 베타를 더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여서 베타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두 분의 곱을 통해서 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근각계수 관계 직접적으로 쓰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풀릴 건데 어쨌든 켈레근을 쓸 때 앞에 있는 단서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 이거였고요. 세 번째 근의 부호는 얘도 전에 이제 개념원성 라이트 여기서 했는데 근각계수 관계를 통해서 얘가 첫 번째 그러니까 근의 부호는 말 그대로 이제 두 근 모두 양수일 때 그러니까 모두 양수이거나 두 근 모두 음수이거나 또 두 근 한 근이 음수고 다른 한 근은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부호가 될게 모두 양수, 모두 음수 혹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있을 때 양수니까 두 근 모두 양수일 거는 우리가 두 근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거다 혹은 중근까지 포함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따져줘야 될 조건.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클 거다.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클 거다.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 교재 따라서 시중 교재 따라서 교과서 따라서 방정식을 배울 때 이걸 포함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혹은 이게 방정식이 포함돼 버리면은 연립부등식을 안 배운 상태에 얘를 풀어야 되니까 약간 시험 문제 출제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부등식적으로 아예 빼는 학교들이 교과서들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2차 방정식 부분이니까 얘는 묶어서 기억을 해두자. 두 근 모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판별식 이번엔 두 근의 합이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0보다 작다.
두분의 곱은 0보다 크다. 부호가 같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거는 두분의 부호가 반대니까 A하고 C가 부호가 반대인 거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문제 봤듯이 A하고 C의 부호가 반대일 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 경우는 두분의 곱이 0보다 작다면 우리가 따져주면 판별식은 그냥 해결이 됐고 두분의 합은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고 두분의 곱만으로 얘는 풀 거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문제를 한 2페이지만 더 풀고 3페이지만 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420번. 그러면은 이제 두분의 합과 곱을 구하시오. 단순히 두분의 합과 곱을 구하래. 10x 이퀄 0. 두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0이고 두분의 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얘를 풀면은 x 곱하기 x 더하기 10이니까 한 근이 0이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0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10 곱하면 0. 그렇죠?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에서 바로 뽑을 수 있고 직접 구해도 되고 뭐 직접 구하라는 의도는 아니긴 했어요. 마이너스 10 이퀄 0.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서 b가 0이죠. 그러니까 두분의 합은 0.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얘도 직접 구하면은 x제곱이 3분의 10이 되면서 x값이 하나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0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0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부호 반대니까 0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 나와요. 그렇죠? 근각계수 관계와 이제 확인 작업까지 한 거고 근각계수 관계를 직관적으로 쓰면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얘는 그냥 문제가 워낙에 좀 딸려 나오는 게 많아. 얘를 이용한 게 합과 곱이 주어지니까 이제 근해 공식에 아니 급세 공식 변형 문제도 내기 쉽고 막 이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하기가 좀 편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걸로 여기서 직관적으로 구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얘는 마이너스 4다. 이런 거는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였고요. 4번도 마저 보면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9 이퀄 0에서 두분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부호가 안 되니까 같으니까 마이너스 붙고 3분의 8로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b 이런 걸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얘를 좀 거쳐가도 되고 a분의 b 부호가 안 돼.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분의 9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421번.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에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i일 때 ab를 구하려고 한다. 그렇죠? 얘는 혈내근이란 말이 없는데? 개수 실수 AB라고 그랬구나. 얘를 이제 세 명이 각각 했던 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세 사람이 말했던 걸 적용해서 421번을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문제를 접근해보자고 또. 421번을 보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야. 그때 여기서 한 근이 1-i일 때 ab는 실수라는 말이 있었고, 그죠? 그럼 이제 의도대로 한번 해보자고. 한 근이 1-i니까 x에다가 1-i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이죠.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대로 두면은 얘가 좀 제일 바보 같긴 하건데 1-i 플러스 b 이퀄 0꼴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1-2i에다가 플러스 i 제곱 그리고 플러스 a-ai 그리고 플러스 b 이퀄 0꼴 해서 얘는 i 제곱이랑 1은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실수 부분끼리 묶으면은 a 더하기 b가 남을 거고요. 허수 부분끼리 묶으면 마이너스에다가 a 플러스 2 i 꼴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얘가 이제 근이었으니까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고 얘가 0일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그때 b 값은 2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새로 세워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꼴로 해서 방정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2고 b는 2고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대 공식에 넣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4이꼴에서 1 마이너스 4이 근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 직접 대입해서 개수를 구해서 푼 거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얘가 이제 첫 번째 정우가 말한 방법이고, 한근이 1 마이너스 i면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i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얘를 이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두 분의 합이 2고 두 분의 곱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두 분의 곱도 2고,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가 부호가 반대 플러스에서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법, 얘가 이제 그냥 민수가 얘기한 거. 그럼 얘는 이 x 이꼴 1 마이너스 i로 두고 1을 이항시키면 x 빼기 1이 마이너스 i고, 양쪽을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찾자는 거죠. 2x 플러스 1이고 얘가 제곱하면서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다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꼴 0꼴로 우리가 또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지혜가 선택한 방법. 이 방법은 이제 복소수 문제 풀 때 가끔 좀 쓰였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근데 제일 편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혈례근에서 근각에서 관계 쓰는 게 제일 편했죠. 그렇죠? 실제로 대입해서 푼 거는 앞에서처럼 약간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본 거고, 그렇죠? 혈례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는 이제 여기 확인 작업을 해서 끝냈으니까 그냥 혈례근을 갖다 씁시다. 우리는 혈례근을 갖다 쓰자는 거죠. 이런 노가다는 한두 번만 하면 돼. 한두 번만 해서 그냥 해볼 사람 해보면 되고요. 이걸 반복해서 여러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기억을 못하면은 못하는데 문제는 되게 열심히 풀어. 그러면 이제 뭐만 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노가다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풀 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처음에는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으면 학습했던 걸 쓰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고등수학할 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결한 풀이들을 좀 계속 쌓아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수학이 워낙에 많으니까 중학교 때 비해서. 422번도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mx 그리고 플러스 12 이퀄 0이고요. 여기서 두 근이 2하고 알파 1대 이때 알파 빼기 m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근각계수 관계 이용한 거. 한 근이 2하고 알파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분의 합이 알파 더하기 2를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m인 거.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이 요거에 부호 반대. 두 분의 곱이 2알파인데 두 분의 곱은 끝에 있는 상수항 1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는 6이 될 거고요. 알파는 6 대입하면 8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m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로 쉽게 근각계수 관계 접근할 수 있겠죠. 알파 빼기 m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답은 14다. 이런 것들 그냥 근각계수 관계 적용해서 푼 거. 그래서 한 페이지 더 보면은 423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17쪽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얘들이 423번부터 보면 얘는 전에도 이제 설명했는데 많이 틀리는 문제. fx에 이퀄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야. 2차 방정식에서. 그죠? 그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1일 때 다음 2차 방정식 f에 3x-2 이퀄 0에서 x제곱의 개수가 2일 때 x의 개수 i가 아니라 x의 개수가 b라고 했을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봅시다. 한번 예를 써보자. 이렇게 줬으니까 f의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얘가 ax 제곱 플러스 bx 꼴 될 거고, 플러스 c는 모르는 값이고, 여기서 a분의 b를 구하라는 거죠. 맞죠? 얘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알파 다시 베타 다시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알파 다시 더하기 베타 다시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그럼 알파 다시 베타 다시 합을 일단 구해보면 돼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맨 위에서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f 알파하고 0이고 얘가 두분이 알파 베타 그랬으니까 f 베타가 0이죠. 그죠? 얘 정립을 잘. 얘가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값을 어떻게 볼 거면 3x 마이너스 2가 뭐가 되냐면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됐을 때 얘가 알파에서 0 되고 얘가 베타에서 0이 되겠죠. 맞아? 여기서 요게 이제 실마리 문제에서 이게 실마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2가 넘어가서 여기서는 3x가 알파 더하기 2니까 여기서 나오는 x값이 그게 알파 다시겠죠. 알파 다시가 3분의 알파 더하기 2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다시가 3분의 베타 더하기 2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걸 뽑아내면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합은 두 개 더했을 때 6분의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1이었죠. 11 더하기 4면은 15니까 얘가 6분의 15, 얘는 그러면은 2분의 5죠. 2분의 5. 우리가 구하는 알파 a분의 b는 a분의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겁니다로 우리가 정리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423번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좀 극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전에 이제 개념환수 라이트에 설명하긴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하면서 정리가 좀 완벽하게 되면은 좋겠다. 자, 424. 여기서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라. 1번 얘는 알파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플러스 1 이 값을 구해라. 2번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 값을 구해라. 이렇게 값을 구해보자 이거죠. 얘가 이제 함수를 쓰는 건지 근각에서 가는 것을 쓰는 건지 두번. 그러니까 얘 값을 직접 구하라 그러면 이런 모양의 식에 있는지 살펴보면 돼. 얘 없어. 근데 없으니까 얘는 근각에서 관계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2가 될 거고, 그리고 알파 베타는 2가 되겠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풀 건데 밑에 거는 그냥 전개를 해보면은 뭐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플러스 1로 정리. 맞죠?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2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2였고 거기서 1을 더한 거니까 얘는 3분의 얼마냐? 6 더하기 8 더하기 3이니까 3분의 11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죠. 자, 밑에 식은 이제 요거 두 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먼저 구합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9분의 4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를 뺀 거. 이렇게 해서 이거 허근인 4에서 허근이니까 제곱 더하기 무슨 나오네? 마이너스 4분의 9분의 36 그러니까 9분의 32 뭐 이런 걸 나오네. 그렇죠?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분의 32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 2를 더한 거. 그러니까 얘는 9분의 마이너스 32 더하기 18 14니까 얘는 9분의 14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근각에서 관계는 이런 문제 내기가 편해요. 곱셈공식 변형 문제 내기가 좀 편해.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은 그냥 근각에서 관계에서 이런 거 직접 구할 때 그냥 곱셈공식이 변형이구나. 그래서 그냥 박스에서 쓰면 되겠죠. 자, 425번도 마찬가지. 그냥 이제 근각에서 관계 속에서 2차 방정식 하나를 그냥 더 풀 거야. a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꼴 0에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1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모두 구하면 이게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각에서 관계부터 먼저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가 될 거고요. x의 개수 부호 반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합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요 위에 식을 구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a 제곱에서 얘를 2배를 뺀 거니까 플러스 2a 빼기 4꼴이 되겠죠. 그 값이 뭐가 된다? 12이 될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풀리나 한번 보자. 2에다 마이너스 15 꼴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a 빼기 3하고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 이렇게 풀릴 거고 얘는 3 또는 마이너스 5입니다까지 정리를 해주면 3 또는 마이너스 1번이 답이 되겠죠. 426 봅시다. 그래도 이제 문제형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이퀄 0에서 그러니까 두분의 b가 2대 3이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얘가 2대 3일 때 그때 이제 k에 대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이퀄 0에 두분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죠. 그렇죠? b가 나왔을 때 얘를 내항이랑 곱해서 그냥 관계식을 찾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베타가 이제 3알파에서 베타가 2분의 3알파다 뭐 이런 걸 써도 되긴 해요. 이렇게 쓰면은 분수가 섞여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싫어.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2대 3의 문자를 하나 더 쓸게요. 그냥. 알파를 2K로 베타를 3K로 쓸 수 있겠죠. 2K, 아니 K는 썼구나. 2P라고 할까? 2P하고 얘를 3P로 쓸까요? 두 분이 2P, 3P. 그럼 2대 3이 완전히 되죠. 여기서 두 분의 합은 2P 더하기 3P고 5P가 될 건데 그게 5가 될 거죠. 두 분의 곱은 6P 제곱이고 그게 K가 될 거. 그럼 P 값이 1인 거 확인. 1이면 K 값은 6인 거 확인까지. 그렇죠? K에다 6을 넣어서 풀면 X 제곱 플러스 12X 36 마이너스 36 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5 이꼴 0이고요. 모든 K 값의 곱은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하고 5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마지막 뜻이 큰 각에서 관계로 두 번의 곱이니까 247 한번 봅시다. 고민 한번 해보자. 247은 얘는 이제 고민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4k x 플러스 k 빼기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 부호가 반대니까 k-1의 부호는 0보다 작나요? 맞아? 0보다 작죠? 맞아? 0보다 작을 거고 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두 분의 합에 해당되는 게 뭐 마이너스의 k제곱 마이너스 4k인데 얘는 0이겠죠. 맞아? 맞아?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니까 x의 개수가 0. 또 k가 0 또는 4인데 k 빼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4는 안 되고 k는 0만 되겠죠. 답이 그래서 5번. 됐어요? 이해됐나? 그렇죠? 248도 보면은 얘는 이제 일단은 문제의 포인트가 두 분의 차가 2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뺐을 때 이게 2죠. 맞죠? 그럼 얘를 한 근을 알파로 두고 다른 한 근은 뭐 베타 빼기 알파로 할까? 베타 빼기 알파가 있면은 베타를 알파 더하기 뭐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알파 더하기 두 분의 차가 2일 때 이 상태에서 두 분의 합이 2알파 더하기 2가 n 플러스 2고 그리고 두 분의 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두 분의 곱이고 얘가 3m 더하기 5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죠? 원래 이제 이렇게 풀라는 의도긴 해요. 문제가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이꼴 2알파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6알파 더하기 5가 되고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마이너스 5가 0. 그래서 알파 빼기 5하고 알파 더하기 1 이꼴 0이 돼서
알파가 5일 때 다른 항근이 7이 되고 5하고 7이군.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항근은 플러스 1이 되는 게 이렇게 돼서 이때 m값은 여기서 나오는 m값은 10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m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n값의 합은 더해서 8이 될 거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얘를 또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근각에서 관계의 합에 대한 공식, 두 분의 차에 대한 공식을 아까 정리를 했었어. 두 분의 차에 대한 공식을 적용을 했었죠. 여기서 우리가 차에 대한 공식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a분의 얘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 뭐 이런 거 정리를 하긴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의 차가 2였고, 그죠? 알파 빼기 베타 빼기 알파 차가 2였고 a는 1이니까 그냥 이걸 쓰면 되겠죠. 루트 안에서 m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3m 플러스 5 얘가 2인 거니까 양쪽을 제곱을 해버리면 4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12까지 얘를 마저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m제곱 빼기 6m 마이너스 8에다가 4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16이 풀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은 m 빼기 8이랑 m 플러스 2로 풀려고. 그래서 m 값은 8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얘를 합을 구하면은 10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다. 어디가 틀렸나 본데? 어디가 틀렸냐? 이거 틀렸다. 이상하게 나왔어. 마이너스 12m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6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0까지 이꼴 0으로. 그래서 여기서 m값을 구해서 m 빼기 10이랑 m 더하기 2 이꼴 0으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8에서 이 공식에서 우리가 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알파 더하기 2에서 근각에서 합값으로 써도 되고 두 분의 차에 대한 공식을 써도 되고. 그래서 뭐 방법은 다양하게 아는 게 편하고 다양하게 알면서 뭐가 편한지도 알면 더 좋고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하고 한 페이지만 더 나올게. 참여한 2차 방법을 시킵니다. 알파 베타를 두 분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 구한대. 얘는 얘는 이제 빈칸 넣기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그랬죠. 두 분의 근각에서 관계에서 마이너스 b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c가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얘를 그대로 채워넣자 이거죠. x제곱의 b 대신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채워넣자고요. x로. 그리고 c 대신에 플러스 알파 베타로 채워넣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제곱의 계수가 1인 경우에 뭐 b의 부호반대, x계수의 부호반대가 두 분의 합이 오고 곱이 올 거다. 실제 앞에서 문제 풀 때 우리가 쓰긴 했어. 그걸 이제 교과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해. 그래서 특히나 이제 x제곱의 계수가 1일 때 근각계수 관계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좀 빠르게 이게 좀 나와줘야 이제 문제가 편하니까.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민이와 성진이는 x제곱에 계수 1인 2차방을 풀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2차방 근이 옳은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왔어. 그러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5라는 식으로 본 거죠. 맞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인데 맞죠? 근데 여기서 뭘 잘못 봤냐면은 x제곱의 계수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을 제대로 본 거죠. 얘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
그럼 두 분의 합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6이니까 6이고 두 분의 곱은 9에서 2를 뺀 건 7 되겠죠? 여기서 방정식 세우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 이꼴 0꼴이 될 거고요. 그때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x의 개수는 6이 되겠죠. 옳게 보면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이꼴 0꼴이 되겠네. 맞나 이거? 여기서 이제 바로 인수분해는 안 되고 분해 공식을 짝수 공식 써서 풀면은 2 더하기 5니까 13 이렇게 해서 옳게 구한 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431을 한번 해볼게. 얘도 우리 기출에서도 있었고 개념에서 라이트에 있었던 문제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431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아. 기억하면 좀 편한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에서 여기서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c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a 이꼴 0에 두 근을 다음 순서에 맞춰서 구하시죠. 알파 베타를 각각 대입을 해보면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식 1단계 교재에서 요구한 대로 한번 가보자. 1단계씩 넣으면 a의 알파 제곱 플러스 b의 알파 플러스 c 꼴 0꼴 되겠죠. 이게 넣어보고 b도 마찬가지에 넣으면은 베타도 넣으면은 a의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 꼴 0으로 우리가 넣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상태에서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베타 제곱으로 나누시오죠. 얘를 알파 제곱으로 양쪽을 나누면은 얘는 알파 a가 남을 거고 알파 제곱 남았으니까 얘는 b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남을 거고요. 얘는 플러스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으로 얘가 남겠죠. 맞죠? 알파 제곱 나눈 거. 오른쪽은 베타 제곱 나누면 a가 남고 얘는 베타가 하나가 남으면서 b 곱하기 베타분의 1이 남을 거고 플러스 c 곱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 이꼴 0이 되겠죠. 얘가 2단계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천천히 해본 거. 그렇죠?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결과를 넣은 거. 우리가 아까 풀어봐야 될 방정식에다가 알파 x 이꼴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넣어보자고. 알파분의 1을 넣으면 c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분의 1 플러스 a가 되는데 이 결과가 어디에 써있냐면은 여기에 써있죠. 그러니까 c의 알파분의 1의 제곱 b의 알파분의 1 플러스 a. 그 결과가 뭐가 된 걸 확인하냐면 0이 되는 걸 확인을 했죠. 같은 방법으로 베타분의 1을 넣어도 c의 베타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의 베타분의 1 플러스 a 이꼴 0꼴로 쓰여질 거고 얘도 0이 되는 걸 여기서 확인했으니까 여기서의 두 해는 뭐가 되냐면 알파분의 1 또는 베타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한 과정은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찍고 가는 게 A, B, C 순으로 있던 방정식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해가 나왔어. 얘가 역순으로 상수 1차 C가 A, B, C 순 됐을 때 얘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근이 될 거다. 이렇게 했고요. 얘가 나중에 가서 고차 방정식이 됐을 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서도 어떤 이제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0에서 여기서 근이 알파분의 1, 알파 그리고 베타 감마로 3차 방정식 해가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그 개수가 역순이 됐을 때 dx 제곱 플러스 c 세제곱 c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bx 플러스 a 이꼴 0꼴이 됐을 때도 여기서의 두 분도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이번에 이제 알파 세제곱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나올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중간에 이제 부호를 뭐 짝수 번째 말고 홀수 번째 부호를 반대로 써서 마이너스가 근이 나오게 한 것도 등등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응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서 1, 2, 3단계 거쳤던 거랑 비슷한 과정을 이루하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 가면은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혼자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거다. 해주면 되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를 같이 합의를 좀 해볼까? 우리 그냥 질문. 개념 완성 라이트 2차 방정식하고 복소수 풀려 있어? 풀려 있어. 근데 우리 수업은 했는데 문제가 풀려 있는지. 복소수 특히 복소수. 풀려 있네. 이거를 숙제로 하면 좀 부담이겠지? 근데 진도 교재 숙제를 하자. 이거는 어차피 복귀하면서 계속 풀어갈 거니까 이게 진짜 1차 가는 클리닉을 걸어. 이제 숙제를 좀 합의를 봅시다. 우리가 언제 다시 보냐면 오늘이 이제 8월 10일이지? 수요일 8월 10일. 이때는 휴가. 지은이 알겠지? 그러면 안 돼? 좋냐? 안 좋냐? 좋냐? 할까? 자, 일단 이때 휴방이고 월화도 2주는 쉴게요. 이렇게 화요일까지 휴가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돼. 그래서 뭐 화요일날 안 와도 됩니다. 월요일이나 이때는. 그리고 이제 수수 올 거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올 거니까. 수목해서 그냥 복소수를 끝낼까? 숙제를 좀 많이 줄게. 수수 우리가 84초까지 돼 있나? 그쵸? 85, 86, 87. 그냥 4장씩 해놓을까? 85부터 88. 이때 이제 페이지 85부터 88까지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해서 89부터 89부터 그냥 오늘 배운 거 복습까지 쭉 할까요? 복습까지 98까지. 그래서 금요일날 페이지 89부터 우리가 수업 복습해서 98까지. 그래서 그냥 98까지 숙제해서 복습하고요. 이때는 이제 복습. 복습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숙제로 2회씩 끌어갈게요. 99에서 이틀치를 해서 5페이지 줄까? 99에서 104. 이틀치 페이지 99에서 페이지 103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월화 숙제로 104부터 전해주려고 했더니 힘들었네. 104부터 108까지만 할까요? 104부터 108까지 합시다. 페이지 104부터 108까지. 이렇게 숙제로. 이렇게 좀 나눠놨어. 너무 많으면 지금 얘기합시다. 밀리면 근데 답이 없다. 길어가지고.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좀 나눠서 숙제를 하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도 나가는데 계속 좀 그러니까 개념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막 풀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 노출을 해야 돼서 오늘 본 것처럼 시험은 좀 자주 볼게.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 스토에서 일부 시간에 이제 개념 완성 라이트 하는 거 말고 이것도 좀 하긴 할 건데 시험은 뭐 10문제짜리가 됐든 20문제짜리가 됐든 좀 자주 보고 자주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계속해서 고정 문제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돼. 그리고 뭐 서술형만 모아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쌓아보니까 이렇게 나가고 우리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시험 봤던 거에서 각자 해결 안 된 문제들 있죠. 혹은 이제 앞에서 같이 풀었던 문제들 그것들 복습하면서 질문할 거 할게요. 답지는 좀 복사해서 줄게. 프리가 없어서 이게 각자 채점만 해도